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김해 플라스틱 공장에서 난 불은 유독성 연기를 내뿜으며 무려 7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까지 잔불 정리는 계속됐습니다. 거창 창포원의 세계 4대 꽃 중 하나인 꽃창포가 만개해 장관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7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해군이 지난주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병장의 1계급 특진 추서와 순직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최 병장은 하사로 추서됐는데요. 27일 진해해양의료원에서는 해군작전 사령부장으로 최 하사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영정 속 환한 얼굴에 고 최종근 하사. 사랑하는 아들, 손자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옥노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정근아 대답해라고 정근아. 할머니한테 잘 갖고 온다고 말했다 아이가. 한국 땅에 와서 그 정국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우리 정근아.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네한테 갈 때까지 제대로 안 해줄게. 사령관은 영원히 평화로운 하늘의 바다로 떠난 최 하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인간의 세상에서 부여된 군인으로서의 임무 종족입니다. 그대의 보고에 뜨거운 치와 격려를 보냅니다. 영원히 평화롭고 잔잔한 하늘의 바다에서 가장 멋진 평온의 하늘을 보십시오. 동고동락하며 군생활을 함께 견뎌온 동기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같이 울고 웃고 땀 흘리고 함께 쌓은 추억은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리고 부모님께도 우리 동기 3명이 새로운 아들이 되어 너의 목까지 정성을 다해 보살펴 드릴 테니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히시기 바란다. 지난 2017년 꿈꾸던 해군에 입대해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청해부대 파병을 자원하며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던 최 하사. 22살 못다 피운 꿈을 바다에 두고 떠난 고인에게 모두 눈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의 유해는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편 24일 발생한 최영암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반복되는 사고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해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무려 7시간 동안 완전히 꺼지지 않고 주변 건물을 집어삼키며 강한 유독성 연기를 내뿜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다음 날 오후까지도 굴삭기를 동원해 마지막 불씨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탄 건물 곳곳이 무너지고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7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불은 주변 공장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플라스틱 더미 안쪽에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비가 오는 다음 날 오전까지 이 굴삭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타다 굳어버린 플라스틱 표면이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화재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합성 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밤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 한림면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난 시각은 지난 26일 오후 2시 10분쯤. 플라스틱 원료 공장에 보관돼 있던 수톤 분량의 플라스틱이 타면서 발생한 강한 유독성 연기는 주변 공장과 마을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네, 공기도 너무 탁하고 목도 너무 아프고 힘든. 다행히 휴일이라 공장 가동을 안 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7개 동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모두 9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불이 시작됐을 당시 사람 움직임이 없었고 불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자연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주 수요일쯤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붓꽃은 세계 4대 꽃 중 하나인데요. 거창 창포원의 이 붓꽃 중 하나인 꽃창포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꽃봉오리가 머금은 붓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붓꽃. 그중 하나인 노란 꽃창포가 드넓은 환강 수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 수채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꽃잎들의 모습은 수줍기만 한 소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나들이 하러 나오게 됐거든요. 분홍분홍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노랑노랑이 또 이렇게 그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거창 창포원의 녹음과 어우러진 꽃창포 단지 규모는 무려 42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63배에 달하는 크기에 식재된 꽃창포만 100만 송이가 넘습니다. 창포원의 친환경적 습지와 숲의 공간은 아마존의 밀림과 그 옆을 흐르는 강의 모습을 모티브로 조성됐습니다. 봄꽃인 꽃창포 감상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습지를 따라 핀 연과 수련, 수국을, 가을, 겨울에는 갈대와 억새, 온실 속 열대 식물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수변 생태 공원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공원 내 북카페와 키즈카페, 4D 영상관이 갖춰진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또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상품으로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희들이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꽃창포가 만발한 거창 창포원. 꽃창포의 꽃말처럼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대기업 진출과 소비 감소 등으로 지역 양조장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거제 한 양조장은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로 막걸리와 청주 등을 만들어 80년이 넘도록 전통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형 가마솥에 밀을 넣고 고두밥을 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두밥은 전통 방식을 통해 누룩으로 만들어집니다. 건조 과정을 거친 누룩에 물을 넣고 100일 동안 숙성시키면 막걸리로 완성됩니다. 1990년대 초 거제에는 이와 같은 전통 방식의 양조장이 10곳 이상 있었지만 지금은 단 3곳만 남았습니다. 남은 곳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중 한 곳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술을 개발해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거제에서 처음으로 청주 생산에 들어가 마트와 식당 등에 유통돼 1억 2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막걸리는 서민술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데 청주는 고급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의 상생도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거제 행운 청주는 100% 거제에서 자란 밀과 쌀을 이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고 농가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제시도 농가와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체험 교육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체험장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거제 행운 청주와 막걸리 등을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거제 행운 청주를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지역 상생과 끊임없는 변화로 80년 동안 거제 전통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통영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는 27일 12개 항로에서 23척의 여객선 운항을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에다 2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통영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는 28일 새벽부터 기상이 호전될 걸로 예상되지만 여객선을 이용하기 전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정책 결정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사유치 추진위원회는 27일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진회는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합천군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한 간섭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역사 유치와 관련된 지나친 유치 운동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문준희 합천군수, 성만진 합천군의회 의장, 최효석 재외 합천향후 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유치 총괄분과와 대외협력분과, 홍보지원분과, 세계분과와 자문위원장 등 총 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정보위생병 공학대학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7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융합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정보위생병 공학대학의 신입생을 오는 2020년 3월부터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 건물은 오는 2022년 7월 준공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신입생 168명을 뽑아 양산과 부산 캠퍼스에서 각각 수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통영 고성의 신임 당협위원장에 정점식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당협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날 당협위원장에 선출된 정 의원은 조선업 침체로 무너진 통영 고성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을 추가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달 체결한 LNG 운반선 계약의 옵션분으로 마란가스가 국내 대형 업체의 선박 건조 도크를 확보하기 위해 한 달여 만에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은 추가 수주된 선박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해 2022년 상반기 중 인도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67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7일 오전 12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22% 상태로 통영시 산야급 대장두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하루 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업차 출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함안 본가에서 숨진 채 보좌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과 몸의 상처 등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과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채용 비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차세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CUV 차량이 생산됩니다. GM 창원 공장은 27일 CUV 차량 도장 공장 시공식을 갖고 시간당 차량 60대, 연간 최대 28만 대를 도장할 수 있는 6만 7천 제곱미터의 생산 설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CUV 차량은 한국 GM의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 오는 2022년 말부터 본격 생산돼 북미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창원 공장 도장 공장은 지난해 GM 본사가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한국의 CUV 등 두 종의 신차 생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히며 추진됐습니다. 창원 구암 현대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설치된 아케이드는 길이 140m, 폭 8m, 높이 11m 규모로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 구암동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수건이었으며 창원시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창녕군이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창녕군은 아파트와 경로당 등을 돌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진행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해 검진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검사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선언 6주년을 기념한 평화 걷기 대회가 지난 25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를 향한 전 세계 외침,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지지를 촉구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7개 지부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3개 유엔 회원국 대통령에게 보낸 피스레터의 답신을 촉구하고 용지문화공원에서 창원광장까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알리는 평화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6주년 기념 행사는 DPCW 10조 38항을 유엔에 상정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코자 지지를 촉구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도시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이 평화의 행사에 참여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사회 단절과 실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초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 4,300여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부재와 동거 가구 등을 제외한 1,727명에 대해 방문 조사했습니다. 1,700여 명 중 27%인 464명은 일용직 근무와 실직 등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18%인 315명은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350명에게 공직급여와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통영시 사량도에서 머리를 다친 66살 A씨를 고성에 있는 맥전포항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숙소 계단을 오르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4cm가량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한 해경은 50톤급 경비정을 급파하고 고성 맥전포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후 3시 반 도청에서 을지 태극연습 중앙평가단과 면담을 가집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경남대학교에서 21세기형 새로운 리더십 특강을 진행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4시 창원시청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6시 50분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학부모, 고교생과 함께하는 대학 진학 입시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20분 거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2회 거제시장기 생활체육 경남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동원로얄 CC에서 진행되는 2019 통영시장기 및 제10회 클럽 대항전 골프 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12시 고성 공룡시장에서 열리는 2019년 고성 공룡시장 신바람 축제에 방문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50분 웅양면 사무소에서 5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4시 합천군청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9시 반 창녕군청을 방문하는 사스마 샌다일시 문화협회를 예방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월요일 낮 동안 창원 22도, 거창 20도로 선선했는데요. 다만 비의 양은 꽤 많았습니다. 창원에만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는 월요일 밤부터 모두 그쳐 화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기온도 점차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고요. 다시 더위가 찾아오는 만큼 냉방기기는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